네, 반갑습니다. 돌직구쇼 춘추관장 김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춘추관 3대 뉴스 출력물로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한 춘추관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김관장이 준비한 첫 번째 춘추관 뉴스는요. 김상조 오늘 청문회. 그런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증인 국회가 선서라고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1917년 6월 2일 공직 후보자 김상조. 네,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1917년이라고 날짜를 잘못 말했습니다. 긴장한 모양이네요. 상당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로서 1917년을 날짜를 잘못 읽은 것은 일단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이 청문회에 대해서 오늘 야당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청문 질의를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3당의 모든 공통된 입장은 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불통이다. 낙점을 야당은 이미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은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가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청문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 두 분, 특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상조, 강경화 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고 있어서 국민의 실망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후보자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문제가 발생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항을 인사 참극으로 발전시킬 뿐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수많은 의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수일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선 후보, 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밝히셨던 5대 불가 원칙 중에서 벌써 3개가 해당돼요.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아내의 이제 고교 영어 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상조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돼야 된다, 임명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아까 말했던 뭐 국민의당 대변인이 말씀하신 인사참극, 저는 사실 이 말이 조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당 말이 맞다. 네, 약간 이제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그런 비리는요. 읽으려면 이렇게 보고 읽어야 돼요. 위장전입, 배우자 부정 취업, 아들 병역 및 인턴 특혜, 신용카드 미사용, 논문 표절, 가원계약서 작성, 배우자 건강보험 납부 회비, 허위 이력.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지금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네, 굉장히 의혹이 많긴 한데 저는 뭐 다른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 아직 이제 정확히 입증이 안 된 그런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운계약서 작성과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인사에 있어서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이거 임명을 만약에 강행한다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권한상으로는 청문회에서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이제 만약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회는 거의 뭐 파탄. 네, 그럼요. 네, 지금 사실은 국무총리 문제 가지고 이제 한 차례 겪었잖아요. 그런데 대승적으로 초기에 첫 번째 내각 가는데 협조해야 되겠다. 국민의당이 사실은 협조를 갔죠.
자유한국당 거기도 불만을 가졌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할 얘기는 있는 거예요. 협치를 약속한 처음의 마당에서 적어도 첫 번째는 굳이 가야 했다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 정도라도 보이고 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뭐 정치화가 됐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고영구 국정원장 그 참여정부 초대 때 얘기를 드렸어요. 국민과 대통령이 기싸움 벌이는 거거든요. 기싸움 핵심 뭐였냐면은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이고 참고하라는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해라 마라 하는 그 권리는 있는 것 아니잖아 라고 초창기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사실은 정치권을 밀어붙인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어디 뽑아놓은 기사가 있어 봤더니요. 2000년도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 말고 장관들처럼 아니면 국정원장처럼 국회에서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다가 대통령이 222번 이른바 국회에다가 인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182회는 국회에서 추천서가 제공이 됐어요. 추천서가 채택이 됐고 7번은 철회가 됐는데 그럼 33명은 국회에서 이른바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33명 중에서요. 놀랍게도 30명이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그 얘기를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도 눈 딱 감고 그냥 며칠 욕먹으면서 버티면은 이건 뭐 자기 자리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이걸 다시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 정치권과의 관계는 치명될 수밖에 없는 냉랭하게 얼어붙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알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이 문제로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어떤 조치를